안녕하세요. 여러분은 지금 B급 바리스타의 수다를 듣고 계십니다. 네, 2부 녹음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2부 주제는 김밥을 먹으면서 대답을 나못하고 있습니다. 네, 배가 고파서 밥을 먹으라고 오물오물하고 있어서 대답 말로 해봐요. 말로 해봐. 나는 그래서 안 먹었지. 네. 이번 주제는 이제 고급 커피 시장에 대해서 한번 살짝 얘기를 나눠보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있었던 대통령 선거 관련해서 그냥 또 재밌는 얘기 한번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일단 네, 김밥 다 드셨습니까? 네네. 네. 다 드셨습니까? 최근에 이제 인터넷 기사를 보다 보니까 뭐 항상 느끼지만 광고가 너무 많아서 광고를 제끼고 쓸만한 기사가 뭐가 있나 이렇게 뒤지다가 나온 게 이제 스타벅스 리저브 매장에 대한 소개, 그것도 광고죠? 네, 광고 글을 봤어요. 근데 주된 내용은 그거죠. 이제 고급 커피를 이제 시장을 선점하고 이제 주도하고 싶어하는 그런 내용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고급 커피 이런 수요와 시장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도 사실 좀 궁금하고, 그리고 어떤 경험했었던 얘기들도 있는지 한번 궁금하고요. 좀 녹음하기 앞서서 잠깐 스타벅스 MD 상품 자랑을 하셨던 김원님. 네, 아까 뭐라고요? 수영장을 제껴놓고 문 열자마자 달려가서 줄 서서 샀다고요? 네, 그러니까 제가 수영을 7시 반이거든요. 7시에 시작을 해요. 네. 7시 시작해서 6시 40분쯤에 이제 40분에서 50분 사이에 네. 그 수영장에 도착을 해야 돼요. 옷 갈아입어야 되니까. 네, 옷 갈아입어야 되니까. 네, 샤워하고. 바로 들어갈 수는 네, 없지. 샤워하고 옷 갈아입어야 돼서. 근데 그 스타벅스 이제 그 MD 상품이 나오는 날이 네. 그 수영 가는 날이었는데 7시였나요? 네, 근데 7시 오픈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저 6시 반이었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7시에 오픈을 해서 애들을 죽이려고 애들 이 얘기를 듣고 애들이 나를 몇 시? 네. 그래서 이제 7시에 맞춰서 갔는데 앞에 두 분이 계시더라고요. 줄 서서. 두 분이 줄 서 계시더라고요. 이거 큰 매장인가요, 거기가? 아니, 그 큰 매장이 아니에요. 회사 앞에 있는 작은 매장인데 네. 그 1층 단층이고 좌석도 그렇게 많은 좌석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각을 갔죠. 그래갖고 직원들이 먼저 사버리면 어떡해? 그러니까 그건 또 문제네. 직원들이 다 사버리고 품절했습니다. 이러면 될 거예요. 오픈 전이었어요. 네. 이제 오픈을 했는데 컵이 딱 4개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 직원들이 네. 산 거야. 원래 한 10개 나왔는데 지들이 한 6개 사고 4개만 따라는 그런 거 아닐까? 그런 거 아닐까? 나 같으면 딱 그런 거 같은데. 그건 모르겠어요. 즉 4개밖에 없어서 네. 다행히 그 앞에 분들이 하나씩 가져가셔가지고 네. 2개 남아서 저랑 제 친구랑 하나씩 사고 그다음에 품절이네. 네, 품절이죠. 그다음 아이고. 7시 오픈하자마자 네. 그리고 여권 케이스가 또 예쁜 거예요. 아까 그 보여준 컵 말고도 여권 케이스가 또 있었어요? 네, 여권 케이스랑 그다음에 그 네임택이랑 그다음에 컵이 또 다른 컵이 하나 더 있었는데 저는 이제 콜드컵하고 이제 그럼 얼마예요? 4만 원 2개 해서. 네. 싸진 않았군요. 네, 싸진 않죠. 저는 아까 한 2만 원이라는 얘기 듣고. 컵이 17,000원이었고요. 그 여권 케이스가 세팅은 그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스타벅스. 자기가 스타벅스 콜드 컵만 해도 뭐 네네네. 17,000원, 2만 원 네, 하니까요. 그래서 그걸 사서 바로 수영장을 갔죠. 수영보다 컵이 더 먼저였던 아, 정말 한정 아이템이라면. 안 사고 싶었는데. 한정이라는 또 이게 한정이란 얘기에 네. MD 상품 대부분 한정이거든요. 이 스타벅스 덕후들 근데 지금 4만 원에 올라와 있어요. 지금 아까 네, 컵 가격만 한 2배 뛰었네요. 네. 본인도 안 팔 것 같은데. 한 3-4배 뛰면 한번 팔까? 안 팔고 이미 해요. 네이버 중고장터에서는 실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을까요? 저 약간 컵 모으는 게 있어가지고. 그럼요. 다 네. 각자의 네. 즐거움들이 소소한 게 있는. 이번 그 친구가 그 네. 샌프란시스코 갔다 오면서 네. 그 블루보틀 또 컵을 사다 줬어요. 미국의 유명한 블루보틀. 네, 그것도 또 리미티드 에디션이라고. 그게 뭐예요? 블루보틀이? 미국 쪽에서 이제 최근에 이제 조금은 히트되고 있는,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이제 프랜차이즈죠. 어떻게 보면 프랜차이즈인데 이 회사가 추구하는 거는 느림의 미학, 이제 핸드 드립과 같은 이제 드립 커피를 위주로 해서
좀 커피의 어떤 전문성과 또 이제 좀 정성을 내려 먹는 어떤 그런 이미지로 지금 많이 네. 부각이 돼서 느려도 줄 서서 먹는다고들 해요. 네. 뭐 일본 쪽에서도 지금 꽤 도쿄에 네, 하나 네. 있어요. 지금 뭐 기사로 봤을 때는 꽤 히트되고 있다고. 국내에도 들어왔나? 국내는 아직 안 돌았는데 이 컵하고 그런 게 되게 유행이 한번 타가지고 물방울 파란색 이거 하나 딱 까면 네네네. 그려져 있는 거잖아요. 그거 깜짝 지금 놀랐네. 많이 모양이 물방울이었나? 기억이 안 나요. 네, 물방울처럼 이렇게 파란색 아, 물방울 네네. 모양인 걸로 저 기억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사다 줘가지고 제가 나중에 그 커피 한번 가지고 캔커피를 하나 캔커피도 또 나와요. 네. 네, 캔커피를 사다 줬는데 그거 한번 제가 가지고 올게요. 오. 와. 우리 하나라도 나눠 먹어야 돼요. 근데 그거 애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요, 커피는 먹어도 돼요. 아, 그렇구나. 캔은 모아야 되네. 장식 좀. 그 받았는데 아래서 구멍 뚫어야 돼. 근데 그게 한국도 되게 비싸게 팔더라고요. 우리나라는 뭐든지 취소하면 다 어, 비싸. 그 친구 말로는 그 정도 가격이 아닌데 한국은 7만 원 정도에 팔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무섭네요. 그 비싸다. 아니요, 이제 그 컵이 7만 원. 아무리 그래도 그래봐야 그냥 그쵸. 컵인데 네. 컵에다 로고만 박았는데 7만 원. 조만간 또 중국에서 제조하지 않을까. 이미 했을 수도 있어요. 어디선가 유통되고 있을 것지도 모릅니다. 네, 그래서- 짝퉁. 네, 아무튼 고급 커피 얘기를 하다 잠시 스타벅스 덕후의 이야기를 잠깐 들어봤고요. 여러 가지 덕후를 하고 계시군요. 네, 네, 요새 요거입니다. 블루보틀 키컵이라고. 오 이쁘네요. 근데 네. 비싸다. 너무 비싸다. 솔직히 7만 원 주고 그죠? 사기엔 좀. 너무 비싸죠. 그래도 뭐 이런 그냥 거 저런 거를 껌값이라고 자랑- 생각하는 돈이 있어봤으면 하는 생각이 굉장히 들어요. 자랑하고 안 싶어하는 분들은 사겠죠. 그래도 네. 나 이런 거 써. 뭐 이렇게. 아니, 근데 꺼내놓지 못하고 있어요. 아니 언젠가 팔 수도 있어. 돈이 없으면 이게 풀박이어야지. 그죠? 상자가 완전한 보존이 되어 있어요. 또 네. 중고 거래 해보신 분들 아, 잘 알죠. 그럼요. 풀박 세트. 네, 풀박 세트 해야 있고 되겠어요. 없고의 차이가 네, 분명히 네. 다릅니다. 저도 네. 그래서 항상 박스 중요한 건 박스채 잘 모아놓고 있다. 아직 못 꺼내고 있는 슬픈 네, 일이에요. 비닐도 안에 못 버리는. 이제 고급 커피 시장이 이제 최근에 이제 생겨나고 있어요. 네. 이제 우리가 한동안 저가 커피 시장의 확대로 인해서 이제 커피 시장의 어떤 다양성도 있지만 이제 또 다른 탈출구로 이제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내고자 하는 욕구에 의해서 이제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많이 들었던 거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프랜차이즈 이디야에서 이디야가 이제 돈을 많이 벌었죠. 그래서 강남에 있는 자기네 사옥에 이디야 랩실이라고 해서 좀 전문적인 커피를 추구하는 듯한 분위기의 고급 컨셉으로 비싸게 커피를 판다고 들었고 실제로 거기를 이제 돈이 많은 이제 외제차를 끈 우리 허세 있는 분들께서 매일같이 이용을 해주고 계시다라는 기사를 우와. 접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최근에 이제 본 게 스타벅스 이제 리저브 고급 커피 카페 컨셉의 직영 매장들이 나오고 있다는 기사를 봤는데 혹시 여러분들은 좀 흔히 얘기하는 좀 이렇게 좀 고급 커피라고 지향하는 비싼 커피를 드셔보신 적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뭐 한 8,000원, 10,000원짜리를 보통 이런 데서는 아메리카노라고 하더라도 보통 8,000원에서 10,000원 그리고 뭐 이제 사이펀으로도 내려주기로 하고요. 이제 핸드드립도 하면서 흔히 얘기하는 이제 싱글 오리진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단종으로 또 이제 고급 품종의 이제 생두로 이제 로스팅된 원두를 이용해서 이제 고급화로 이제 지금 미루고 있어요. 혹시 그런 커피를 드셔보셨습니까? 아니요, 저는 안 먹어요. 저는 그냥 핸드드립 한다고 해서 원두 이렇게 네. 할 수 있어가지고 해주는 데들이 있잖아요. 작은 커피들 개인으로 네네네. 커피들 하는 데들이. 근데 그런 데서 먹어본 적은 있는데 가격이 그렇게까지는 네, 안 맞아요. 비쌌던 것 같거든요. 그냥 5,000원, 7,000원 뭐 이 정도? 좀 7,000원도 비싼 거죠. 그러니까 네. 그 정도 선상으로 해서 먹어본 적은 있는데 이렇게 그 가게 자체가 그렇게 자기네가 고급 커피다라고 맞아, 이렇게 맞아. 이렇게 아, 했던 데도 아니고 그냥 개인 카페들을 산 거라서 그러니까 고급 커피다라고 따로 내세운 매장에서 이제 드셔보셨던 적은 없으셨다. 없다. 네. 그러니까 저도 이제 개인 카페들 중에 이제 랩실이라고 그래서 이제 커피를 연구하고 뭐 이제 로스팅을 하고 뭐 이제 교육도 하는 이제 그런 예전에 한창 랩실이 유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특히 개인 카페들 위주로 해서 뭐 랩 카페, 그다음에 뭐 랩실이 있는 카페를 이렇게 개인 카페들이 갖춰놓고
이제 많이 내세웠었는데 이제 이거를 이제 프랜차이즈가 아예 이제 상업적으로 이제 이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랩실이라고 해봐야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커피 연구하는 곳이고요. 그래서 뭐 좀 더 좋은 커피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보통 바리스타나 로스터들이 이제 또 사무실처럼 이용하고 또 개방도 하기도 하는 이제 그런 컨셉인데 실제로 제가 이제 8,000원짜리, 10,000원짜리 커피를 이제 프랜차이즈 거 말고 개인 카페들 거는 많이 먹어봤었는데 사실 저처럼 이렇게 커피를 엄청 사랑하지 않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냥 커피는 커피다 라고 이제 생각을 좀 하는 주의거든요, 저는. 근데 실제로 이제 이런 커피 시장이 이제 어떻게 보면 양분화되면서 지금 잘 된다고들 해요. 특히 랩실 같은 뭐 이디야 랩실은 뭐 사람이 바글바글 하다는 얘기도 가보진 않았는데 그냥 그렇게 들어서 아 우리나라 한국인 특성에 또 잘 맞는구나 이게. 그렇잖아요. 한국 분들이 특히나 있으신 분들은 좀 허세해 부리는 거 좋아하시다 보니까 그 이렇게 좀 우리가 우리 명품 사업 잘 되듯이 커피도 이제 이런 쪽으로 양극화네요, 커피도. 네. 편의점 커피도 맞아요. 세력이 엄청 확장되고 있던데. 커피 맛있는데. 그쵸. 왜냐면 이제 사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 커피 시장은 90% 이상이 인스턴트가 장악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엄청 빠르게 성장을 한 거예요. 어찌됐든 이렇게 기존 커피 시장에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파일을 많이 가져가고 있는 상황인 건데 두 분은 혹시 이런 고급 커피 시장에 이런 물결이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그냥 뭐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긍정도 부정도 아닌 무관심? 무관심. 네. 취향의 다양한 측면에서는 이제 고급 커피들이 그 어떻게 보면 표방하고 있는 게 이제 좀 비싼 원두, 그러니까 좋은 품질의 고급 원두를 사용해서 그것을 맛볼 수 있게 해준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는 뭐 다양화 측면에서는 커피도 기호식품이니까 뭐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들이 과연 그러한 순수한 목적으로 하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고 이게 약간 좀 마케팅적으로 이제 홍보의 컨셉의 일환으로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많이 받기는 강하죠. 해요. 네. 근데 두 분은 그럼 진짜 이 고급이라고 내세우는 이런 어떻게 보면 음식이잖아요. 네네.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분별이 되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상품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렇게 외형적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만질 수 있는 것들은 고급과 어떻게 보면 좀 질이 떨어지는 거에 대한 차별성이 있잖아요. 디자인이라든가 어떤 뭐 원단의 차이라든가 어떤 품질, 뭐 내구성 이런 게 나타나는데 사실 먹는 거는 그러니까 그 순간 입이 즐거운 거 빼고는 잘 모르거든요. 뱃속에 들어가고 사실 그냥 분위기에 따라 좀 좌우되는 것 같아요. 그냥 그 카페의 어떤 분위기라든가 분위기가 되게 고급지고 가격도 비싸면 뭔가 그냥 아, 합당하다는 생각을 좀 다 가지면서 음. 아, 여기는 이 정도 받아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갖게 되는 데들이 있고 만약에 뭐 분위기는 진짜 별론데 그냥 진짜 동네에 있는 약간 술집 같은 분위기인데 거기서 커피를 만드는데 가격이 막 10,000원 이러면 여기 뭔데 이렇게 비싸게 받아? 약간 이런 생각 뭐 맛있나? 막 약간 이런 생각 이렇게 하게 되는 약간 분위기에 좀 좌우되지 사실 커피에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저는 옛날에는 저도 약간 물건이나 네. 이런 것들은 이렇게 좀 너무 저가나 이런 것들은 좀 싸구려 이렇게 써보면 알잖아요. 사실 네.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 있어서 사실 먹는 거에는 그런 기준 자체를 갖고 있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너무 조미료가 많이 들어갔거나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나를 아프게 하는 음식들은 이제 별로 극단적으로 안 좋은 음식들은 별로 그렇게 선호하는 편은 아닌데 요즘에는 최근 한 몇 년 전부터 조금 관점이 바뀐 게 먹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다는 생각을 요새는 하고 있어서 몸을 예. 유지시켜줄 시대하는 그러니까 좋은 재료를 원인이. 질 좋은 재료를 써서 이제 그런 나의 그 미각을 현혹시키는 건 아니고 순수하게 좋은 재료를 써서 하는 것들은 비쌀 수밖에 없겠구나.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는 한식에 비해서 서양식, 양식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가격이 너무 이 갭의 차이가 우리는 막 한정식만 이렇게 차려져 있어야지 한 15,000원 하면 네. 그렇다고 그러는데 파스타는 좀만 좀 뭐 이렇게 뭐 완전 내가 만드는 동네 파스타가 아닌 이상은 이탈리아 기본적으로 라면 이런 먹는 식이잖아요. 그래서 이거 뭔가 좀 잘못됐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커피도 그런 거에서 보면 이제 정말로 좋은 원두를 써서
좋은 원두를 쓰고 이제 깨끗하게 관리된 환경에서 내는 거는 확실히 단가 차이가 나잖아요, 실제적으로. 더 들수 그러니까 있죠. 가격을 비싸지. 충분히 지불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정말 그런지에 대한 그 믿음이 좀 부족하고 그리고 살림살이가 팍팍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음식도 똑같이 그렇게 생각은 하는데 실제적으로 근데 음식이 막 3만 원이야 아니면 뭐 커피가 10,000원이야 이러면 실제적으로 아 그래 나 내 몸을 위해서 이걸 먹어야지 이렇게는 잘 안 되는 것 같긴 해요. 못 먹겠죠. 그러면서 이제 편의점으로 향하는 이런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어쨌든 그거가 기존의 어떤 저가든 중가든 이런 상품들보다 효용성이 있다라면 효율성도 네. 있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선택을 하겠죠. 네. 근데 아직은 이제 시작하는 분위기인 것 같은데 과연 그런 것들을 우리 소비자들이 분별을 과연 할 수 있을지 그리고 그거를 이게 합당하다고 선택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그냥 궁금해서 이 주제를 한번 꺼내봤어요. 왜냐면 아직 국내에 있는 소비자분들께서는 좀 다양한 커피들을 아직 많이 먹어보았다고 생각은 사실 안 들거든요. 왜냐면 뭐 김언니도 이제 스타벅스를 애용하시지만 뭐 스타벅스 원두가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좀 다양한 맛들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국내 커피 시장은 그냥 이런 맛들이 그냥 대중적이야 그럼 다 그런 스타일로만 쭉쭉 가니까 여기 가서 먹어도 그냥 이런 비슷한 맛 저기 가서 먹어도 이런 비슷한 맛 그냥 커피네 이런 분위기인데 그런 와중에 우리께 더 좋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전 사실 이게 뭐가 좋다는 거지? 라는 거에 대해서 항상 잘 납득이 안 가거든요. 그러니까 뭐 가게에서도 이번에 이런 원두를 배합을 해서 했습니다. 아, 이 원두 좋아요. 먹어봤는데 기존의 거랑 별반 블렌딩의 차이는 있지만 맛의 차이나 향의 차이는 잘 모르겠단 말이죠. 저도 잘 모르겠는데 물론 민감하신 분들은 좀 잘 느끼긴 하세요. 물론 내가 못 느꼈다고 해서 그게 꼭 안 느껴진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지만 과연 많은 사람들이 그런 차이점들을 알 수 있을까?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좀 궁금한 거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물론 구별하는 사람들이 점점 생기고 있죠. 네네 그렇겠죠.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그냥 제 회사나 그런 거를 비춰봤을 때는 사람들이 커피를 마실 때 뭐라고 해야 되지? 맛과 향을 좀 느끼시는 얘기들을 하세요? 예, 해요. 손님 같이 친구들하고, 동료들이랑 예. 야 맛 좋다. 아니 뭐 이런 맛도 나네. 뭐 향도 나네. 이런 얘기 하세요?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네네네. 정말로. 네, 해요. 맛없다 맛있다 정도는 하는 것 같아요. 볼매님. 그리고 커피를 본인들이 집에서 네. 뭐 이렇게 요새는 가정용 머신기들이 잘 나와서 뭐 그런 드립으로도 예, 드립으로도 많이 하시는 분들은 확실히 많이 마시는 만큼 어떻게 보면은 기준들이 기준들이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네. 뭐 제가 아는 회사 분들 중에 한 분은 이제 자기가 그렇게까지 막 이렇게 섬세하진 못하다고 하시는데 그래도 자기는 10만 나는 커피 싫다고. 딱 그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10만 나는 커피는 안 드세요. 그래서 인스턴트 커피도 보면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카누는 너무 쓰고 이건 너무 시고 이런 거를 있어요 본인이. 그래서 인스턴트 많이 썼구나, 블랙 커피 중에서도 본인이 선호하는 브랜드가 있으시더라고요.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그냥 커피를 그냥 이렇게 드시는 분들은 그거에 대한 호불호가 없죠. 그냥 식사 끝나고 이까지. 얘기하면서 그냥 마시는 용도. 문화로. 그런 분들은 가격대가 어느 정도의 중요한 포인트를 차지해요. 왜냐면 내가 그냥 어떻게 그냥 먹는 건데 마시고 막 한 10,000원짜리 주고 마시기에 너무 비싸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편의점 주로 가시겠고. 아니면 이제 점심 때는 뭐 많이들 하잖아요. 뭐 세일. 오늘의 행사 네. 바닐라 라떼 이런 거라 뭐 이런 거라든지 뭐 이런 거 뭐 그런 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가격 대비를 근데 사람들이 안 하진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여자들은 그것도 또 있는 것 같아요. 저희 회사 주변에는 커피를 파는데 블렌딩이나 이런 게 종류가 많진 않아요. 네. 근데 커피를 두 가지로 구분해서 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신맛이 나고 하나 쓴 거. 하나는 구수하고 쓴 조금 거. 예 네. 조금 그래서 이름을 각각 붙여놨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써놨어요. 여기 개인 이거는 카페인가 이렇게 보네요. 예, 개인 카페고 거기 있는데 근데 그것도 사람들이 마음에 들어 하기도 하는데 그거보다는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 거기가 더 유명해진 이유는 디저트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디저트가 맛있어요. 뭐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냥 빵 종류. 빵 종류가 한 5종류 정도가 나오는데
손바닥만한 미니 식빵 같은 거랑 네. 롤, 시나몬 롤이랑 이런 거 종류해서 5개 정도가 나와요. 근데 이제 남자 직원들은 좀 이해를 못해요. 밥을 먹었는데 거기 가서 식빵을 또 먹는다고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남자들은 잘 안 먹거든요 그런 거. 여자 직원들은 달라요. 네. 그건 그거고 이건 디저트야 이렇게. 맞아요. 왜냐 그리고 식빵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진짜 우리가 막 파리바게트에서 파는 그런 식빵이 아니고 정말 딱 손바닥만 해서 네. 두 덩이면 그냥 먹는 식빵이거든요. 한 입씩. 네. 한 입까지는 아니지만. 근데 이제 그 식빵이 맛있다고 해가지고 여자분들이 엄청 많아요. 아 참 신기해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그리고 그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커피에만 이렇게 포커스를 맞추면 가게 자체가 성공하기에는 조금 네. 그 수요자층이 조금 적고 그 외에 약간 부가적인 거 제가 네. 지금 말씀드린 디저트라든지 아니면은 뭐 카페 분위기라든지. 분위기라든지 아니면 진짜 말 그대로 말바생이 잘생겼다든지 뭐 약간 이런 거에 대한 요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 이거 공감해요. 네. 저희 회사 근처에 진짜 맛있게 하는 커피집이 있는데 아저씨가 하시거든요. 네. 근데 맛있긴 한데 잘 안 가게 돼요. 커피만 있나요? 아니요, 커피랑 디저트도 있긴 한데 네. 분위기가 너무 안 좋대요. 그냥 진짜 사무실 같아요. 뭐야, 사무실 같은 느낌이니까. 중요해. 네. 그러니까 약간 왜 커피를 들고 아 분위기도 내보고 싶은데. 분위기보다 안락하게 뭔가 네. 내가 휴식을 취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 싶은데 여기는 약간 일하는 것도 업무 연장선 같은 느낌이 카페에서 나와서 네. 얘기해줘야겠네 아저씨한테. 해드리고 싶은데 약간 그건 이제 그 사람 아, 그분이 그쵸. 이제 또 하는 취향이니까. 취향이니까 뭐라 할수 그거를 없죠. 제가 뭐라 할 수 없어서 근데 저희 쪽에도 아저씨가 하시는 곳이 있어요. 그랬는데 거기는 되게 커피에 대한 로스팅을 하는 장소예요. 가정집을 개조해가지고 아저씨. 좀 더 아저씨. 좀 더 아저씨. 응? 네. 좀 더 아저씨. 할아버지. 아니 할아버지는 아니고 많이 아저씨인데 준할아버지. 그분이 처음 거기 메뉴가 딱 4개밖에 없어요. 아메리카노, 라떼, 카푸치노, 핫초코? 왜냐면 커피를 먹으러 오는 사람 중에는 커피를 안 먹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네. 사람들은 그 음료를 아예 마실 수가 없잖아요. 커피 메뉴밖에 없어요. 그래서 딱 4개만 있고 처음에는 시럽도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커피는 시럽을 넣어 드시는 게 아닙니다. 이러면서 막 이랬는데 제 아는 회사분 중에서도 커피는 설탕 마셔 먹는 거지 이런 분이 있거든요. 많아요. 그래서 많아요. 그런 많아요. 컴플레인 엄청 많이 받아가지고 시럽은 넣으셨어요. 그건 타협하셨어. 시럽과 결국엔 대세에 졌어. 왜냐면 자기가 졌어. 근데 거기는 사실 별게 없고 약간 그 노출 콘크리트 약간 그런 걸로 네네. 해가지고 한쪽 벽면이 아예 그냥 인테리어를 그래서 로스팅 엄청 크게 하는 거 있잖아요. 막 되게 네네. 한 번에 할 수 있는 거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데 거기는 맛은 저는 이제 거품을 좀 중요시한다고 카푸치노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카푸치노를 잘 하시는 편이에요. 물론 라떼 같은 카푸치노이긴 하지만 그리고 커피가 그냥 나쁘지 않더라고요. 가격이 그리고 3,000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적정한 수준의 괜찮은 맛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가 사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위치적으로 되게 딱 보이는 위치, 그러니까 모르면은 그냥 지나치기 쉬운 위치에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처음에 생기고 나서 입소문이 조금씩 나기 시작하더니 사람들이 가서 먹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딱 그 3,000원 정도로 해서 가격대가 단일화돼 있고 그리고 이제 그런 식으로 오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커피를 좋아하는 사람들 올 거 아니에요. 여기 맛있다는 말 듣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위한 핸드드립 하는 것도 한쪽에 아예 따로 만들어 놓으셔서 직원을 더 뽑아서 그 사람이 거의 오. 그것만 하는 식으로 해서 잘 되시네요. 메뉴 자체는 되게 단촐하고 디저트도 아무것도 없고 사실 인테리어라고 할 것도 없어요. 근데 잘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되는 데가 있고 네. 안 되는 데가 있어요. 응. 그게 참 그래도 참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꼭 안 될 것 같은데 되고 될 것 같은데 안 되니까 이래서 사업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 데가 없었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해요. 뭐 그러니까 그게 워낙 요소가 원인이라고 딱 찝을 수 없는 복합적인 게 작용하다 보니까. 근데 사실- 좀 극명하게 다른 것 같아요. 네. 거기 지금 제가 말씀드린 데는 남자 직원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근데 제가 아까 미니 식빵이 네. 맛있다고 하는 제가 봤을 때 제가 갈 때마다 느꼈던 건 8알 9알이 여자예요. 남자 직원들이 있어요. 근데 그 남자 직원들은 남자끼리 온 직원들이 아니고 여자 직원들과 같이 온 남자 직원 맞아. 섞여 있는 정도이지. 근데 거기 그 커피숍은 남자 직원들끼리도 되게 많이 오고 테이크아웃도 되게 많이 해서 나가고
조금 아예 이 컨셉 자체가 다른 건 것 같아요. 디저트 쪽은 아무래도 여성분들이 거의 다 줄을 이루는 것 같아요. 남자애들이 디저트를 주력하는 경우는 잘 못 본 것 같고요. 사실 저도 디저트를 꽤 무시하는 편이었는데 지금 생각이 좀 많이 바뀌었어요. 왜냐면 사실 중림점 여러분들하고 할 때만 해도 제가 디저트를 좀 무시했거든요. 네네. 사실 별로 안 하고 싶어 했고 귀찮아 그냥 커피만 주려고 하고 싶었는데 아마 제가 그때 디저트나 빙수 같은 거 했었으면 훨씬 더 잘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사실 조금은 많이 가져요. 그래서 확실히 장사라는 건 참 어떻게 보면 좀 운이 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참 너무 복합적이라 꼭 집어 이렇기 때문에 여기는 이거 해야 돼라고 참 단언할 수가 너무 없는 것 같고요. 저는 근데 중림점이 참 신기했던 게 사실 잘 될 거라고 생각을 안 했었거든요. 여러분들 거기 왜 잘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제가 거길 처음부터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들어간 건 아니었어요. 왜냐면 거기 저도 얘기했지만 매출이 바닥이었었거든요. 왜 혹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 매장이 그때 왜 잘 된 거 같아요? 저희 그때는 커피 그 카페들이 이렇게 많지도 않았고 저도 그 주변에 한 8개 정도 있었거든요. 대부분 이제 개인 카페여서 그랬었던 것 같기도 해요. 저는 제 느낌에. 잘 모르시는군요, 여러분들. 거기에 근데 옆에 학원이 있었잖아요. 우리요? 주말에는 학원이라고 우리 해요? 학원 없었죠. 학원이 아니라 학원 옆에 학원이 그- 아니라 그 뭐 배우러 오시는 예, 아저씨분들 있었어요. 많이 있었어요. 그 옆에 아, 그 자격증 같은 거 받으시려고. 그 이제 시험 보거나 그럴 때. 네, 근데 그분들 그게 항상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네,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어쩌다가 이제 있었던 건데,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이제 그쪽에 있는 잘 안 된다라고 했었던 동네인데, 어쨌든 저희가 제일 잘 됐던 거였잖아요. 저희가 그래도 좀 그 알바했던 친구들이 다 밝았던 것 같아요. 네, 분위기가 좋았나? 네, 분위기도 그렇고 다른 데보다도 약간 밝았던 거는 맞는 알바. 그래서 기억하고 많이 오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 알바생 그 한 분을 기억하고 그 타임에 맞춰서 오시는 분들이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참 좋은 추억이기도 하고 많은 생각을 하게 했었던 가게여서 지금도 좀 많이 회자되고 있는 그런 경우. 왜냐면 여태까지 제가 운영했었던 가게 중에 중림점 같은 가게가 사실 없어요. 됐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그 쉽지가 거기는 않고. 지나다니는 사람들도 물론 저도 조금 독특한 별로 사람이 없어요 거기. 원래 수요가 없었던 동네예요. 근데 지금까지 그걸 끌었으면 되게 잘 됐을 때. 오늘 그 서울로 개방해가지고 서울로 오늘 개방해가지고 사람 진짜 많더라고요. 중림점에? 제가 그냥 그 1,000,000원에 인수할 걸 그랬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네. 1,500에 가지라고 얘기했을 때 네. 여러분들도 그러니까요. 반대했는데 그냥 그때 우리가 돈을 조금씩 모아서 모아가지고 투자를 할 걸 그랬나봐요. 그랬나봐요. 서울로를 왜 우리가 생각 못했지? 그러니까요. 아마 오래 했었으면 또 근데 모르죠? 안 됐을 수도 있고. 근데 집주인이 워낙 저는- 인기를 올리셔가지고 그때 기억이 참 사람이 첫 경험이 중요한데 커피숍이 저는 이제 처음 아르바이트였던 곳이었는데 저도 되게 초심의 마음이어서 더 적극적이었던 것도 있고 손님들도 되게 기억나는 손님들도 많고 그래서 되게 좋았던 것 네, 같아요. 저는 저 거기서 선물도 손님이 예상치도 못했는데 나 한 2번 봤는데 갑자기 나한테 선물 줘가지고 되게 깜짝 놀랐었거든요. 저는 그 손님들 아직도 봐요. 같은 동네라서. 그렇겠구나. 다시 가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네. 왜냐면 저도 이제 커피를 꽤 오래 했는데 되게 다양하게 많이 했는데 물론 제가 그만큼 정성을 많이 들였던 가게는 없었긴 했어도 그런 가게가 사실 없었어요. 지금도 사실 만나기 힘들고 그걸 구현하려고 무던히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안 돼. 그러니까 물론 다양한 이제 방해 요소가 있어서도 있지만 근데 사실 그때도 방해 요소는 꽤 많았어요. 왜냐면 매출이 안 나왔었고 그러니까 살아남기가 너무 힘든 조건이었고 또 뭐 돈이 안 되다 보니까 뭐 압박도 많았는데도 어찌됐든 그런 와중에서도 참 그 2년 4개월이라는 시간이 저한테는 전체 그 커피 하는 시간 중에 가장 뜻깊었다고 생각을 지금도 하거든요. 그리고 제일 재밌었고 맞아, 재밌었어요. 그리고 또 거기에서 물론 그 전에도 이제 많은 친구들하고 유대 관계를 쌓았는데 다행히 커피니를 통해서 뭐 여러분들이나 또 기타 다른 친구들과도 지금도 유대 관계를 맺어오는 것들이 그
그래서 이제 그때의 그 좋은 경험이 이제 제 커피를 이끌어가고 있는 하나의 좀 밑거름이 돼서 지금도 이제 그걸 구현하려고 이제 무진장 노력을 하는데 사실 너무 힘들어요. 다들 그걸 반대해. 그렇게 하는 걸. 근데 저는 이제 한번 해봤으니까 꼭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냥 노력을 하는 건데 그냥 여러분들은 혹시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너무 잘 됐을까? 왜냐면 결과적으로 제가 들어오고 나서 그 동네에 이제 가게들이 다 바뀌었거든요. 하나씩 다 망해가지고. 저희가 가게급파 하듯이 집 문 닫으니까 조직 문 닫고 막 하나 둘 문 닫기 시작하는데 막 주인 막 바뀌고 막 사람들이 우리 가게 와서 아 이거 제일 잘 된다. 커피 너무 맛있다. 프랜차이즈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평들을 해줘서 좀 저한테는 좀 다른 가게에서 못 느꼈었던 좀 추억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직원들이 약간 다 한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것도 있었겠죠. 네, 오자마자 다들 막 오늘 온도, 습도 이런 거 확인하고 청소 제대로 됐는지 확인하고. 아니 뭐 저야 고마웠죠. 다 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내 가게처럼 뭐 신경을 써줬으니까. 그러니까 저도 그렇기 때문에 잘 됐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혹시 또 여러분들은 또 다른 성공의 요인이 있지 않았을까 이제 궁금해서 한번 이제 새길로 빠져서 한번 여쭤봤었고요. 어찌됐든 이게 분위기가 좀 좋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야 밝은 분위기 속에 사람들이 와서 기분 좋게 커피 한 잔을 먹고 가고 뭐 지나가는 손님이라도 확실히 분위기가 좋으니까 기억하고 다시 온다라든가 아니면 뭐 메모라도 남겨주는 손님들이 전 있어서 그때 그 기억이 지금까지도 이제 계속 남는 거죠. 아 이런 가게여야만 하는 거구나. 그래서 이런 카페를 만들어야 되는구나라는 게 지금까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지금 어찌됐든 카페 시장이 이제 더 커지고 이렇게 이제 이익을 위해서 이제 커피 시장도 이제 양분화되어서 이제 가고 있는데 이제 제가 생각하는 그런 카페는 사실 만나보고 싶은데 아직 못 만나봤어요. 지나가다라도 이제 그런 카페들이 있으면 좀 편하게 좀 이야기도 좀 나누고 그리고 커피에 대해서 좀 편하게 좀 소통도 하고 또 손님을 단순히 돈을 주고받는 개념이 아니라 뭐 나와 커피를 같이 이해해 줄 수 있는 어떤 동료 그 뭐 좀 뭔가 서비스를 해주는 것도 기분 좋게 해줄 수 있는 근데 다 보면 계산적이거든요. 내가 서비스를 줘야 저 사람이 한 번 더 오지 뭐 이런 계산적인 걸로만 자꾸 사람을 대하니까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가게 관리하는 데서도 부딪힘이 많아요. 그러니까 나는 손님한테 진정성을 대해서 잘해주고 싶은데 사업주는 안 된다, 습관 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라든가. 그럴 때 좀 마음이 아프죠. 아 그래도 우리 가게를 좋아라 해서 매일 와주시는 분한테 기분 좋게 서비스해줄 수 있는 게 좀 더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아까워해서가 아니라 뭐 그런 거는 습관 든다라는 식으로 업주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해주기 시작하면 물론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맨날 사이즈업 해주다가 어느 날 갑자기 사이즈업 안 해주면 뭐 좀 서운해할 수도 있는 것처럼 뭐 그런 것들이 안 된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을 때 물론 이 인간관계의 소통이 어려운 건 알지만 그걸 좀 해보고 싶다. 그래서 우리가 물론 커피 시장이 커지고 또 이러한 비싼 커피 전문점도 생기지만 좀 정말 진정성 있게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카페들도 좀 생겨줬으면 어떨까. 그래서 그런 카페들이 좀 이름이 나고 또 그런 비슷한 컨셉의 카페들이 좀 더 많아지는 그것들을 좀 지켜보고 싶다는 생각이 살짝 들어서 잠깐 이 얘기를 꺼내봤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원래 얘기하기로 했었던 영화 스윙보트 보셨습니까? 지금 볼매님은 새벽에 보셨대요. 저도 오늘 봤어요. 1시인가 2시인가. 1시에요? 네, 줄거리 해주실 분 계십니까? 아, 예. 제가 두 분이 얘기를 나누고 계시면 제가 찾아서 네이버에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이라니까요. 네이버가 편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줄거리 내용이 다르지 않아요? 다음이랑 네이버랑? 다른가요? 저기요? 사실 전 지식인에서 찾기 때문에. 네. 찾으셨습니까? 찾았습니다. 아, 예. 한번. 왜 이렇게 길지? 그렇지만 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대로 읽으면 안 되죠. 네? 왜요? 너무 이렇게 책 읽는 거 같잖아. 아, 그런가요? 동화책 읽듯이 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그 주인공은 버드 존슨이라는
남자 중년 아저씨고요. 네. 딸아이가 하나 있는 싱글데디입니다. 그래서 제 나이 또래인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요? 더 딸내미가 초등학생이잖아요. 12살. 아, 그거 비슷하네요. 그렇게 나이가 드셨군요. 예. 참 그렇군요. 그렇네요. 벌써 네. 제가 그렇게 됐네요. 그리고 이제 그런 분이 케빈 코스너가 주인공이고요. 네, 우리 그리고 멋진 아저씨. 늙어도 멋있어. 아니, 늙어도 멋있는 건 숀 코너리가 짱. 근데 여기서 케빈 코스너가 약간 좀 부시시하게 나와서 더 그런 게 아닐까요? 아,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그건 개인 취향이고요. 네. 숀 코너리는 젊었을 때는 되게 느끼했는데 늙으니까 되게 멋있어지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기 보면 미국의 뉴멕시코주라는 곳에 텍스코라는 도시가 있대요. 나와서 모릅니다. 멕시코. 아니 근데 거기에서도 굉장히 시골인가 봐요. 그 네. 영화 내용에서도 어디? 뭐 이러면서 사람들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공장에서 그냥 생산 라인에서 일하는 그 분인데 딸을 키우면서 달걀 공장에 일하는 분인데 그분이 이제 그 딸이 되게 그런 어떻게 보면은 그런 똑똑한 거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그래서 이쁘고 똑똑하고. 선거날 뭐 부모님이 선거한 거에 대해서 자기가 글짓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버지가 거기 가서 투표를 꼭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랬는데 아버지는 이제 좀 그러니까 무심하게 듣다가 그날도 투표 당일날도 약간 좀 그날 또 공교롭게 해고를 당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술 드시고 뻗어셔가지고 못 간 거예요. 그래서 딸은 그 시간에 그 선거구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자기는 해야 되니까 자기가 대신 하려고 몰래 하다가 이제 들키지는 않았는데 자기가 넣은 그 투표용지가 이제 인식은 했는데 그게 그 사람이 어떤 걸 했는지가 정보가 받아들여지지 않아가지고 중간에서 멈춰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됐는데 이제 나중에 그 표가 민주당과 미국 공화당의 50대 50의 표 거기에서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표가 돼서 그 10일 동안의 재선거 후에 재투표를 10일 후에 하는데 그 재투표 할 때까지 그 사이의 일을 다룬 그런 이야기입니다. 누가 꼭 케빈 코스터의 마음을 뺏을 것인가? 네, 그래서 민주당과 공화당 후보들이 각각 그 유권자의 표를 얻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그런 것을 그린 영화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미국적인 영화입니다. 네, 근데 저는 일단 어떻게 보셨습니까? 두 분. 물론 짧은 시간 늦은 피곤한 와중에 보셨을 텐데 그냥 편하게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무슨 뭐 영화 평론가도 아니고 뭐 전문 지식도 아니고 그냥 아까 방금 제 약간 감상평을 섞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저는 뭐 나름 재밌게 봤고요. 굉장히 옛날 영화 같은 느낌이었는데 화질이 구려서 그랬나? 옛날 영화 맞죠? 맞죠? 98년도 온 거예요. 네, 98년도요? 2008년. 2008년도. 네. 그래서 좀 되게 9년 됐죠. 옛날 영화 느낌이 좀 있었는데 굉장히 미국적이라는 생각을 일단 많이 했고요. 그러니까 그 미국적이라는 의미가 그러니까 나쁜 의미의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미국 대선을 다룬 이야기이기 때문에 미국적일 수밖에 없지만 그냥 미국민이 생각하는 나라에 대한 인식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거가 좀 굉장히 좀 많이 느껴졌던 뭐 난 이 영화 제목이 처음에 그런 영화였어요. 스윙보트를 얘기를 많이 들었었어요. 미국스럽다 이런 영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나 처음에 이게 선거와 관련된 영화인지 몰랐어. 스윙보트라고 그러니까 보트? 무슨 코미디 영화인가? 그런 생각하고 있었는데 보니까 진지한 영화더라고요. 근데 코미디예요 그 영화. 그러니까 이제 스윙보트가 이제 부동표라는 뜻이라면서요. 네. 그러니까 이제 쉽게 얘기해서 거기서도 나오죠. 케빈 코스터너가 맨 처음에 이제 딸내미가 선거에 대한 얘기를 장황하게 설명할 때 난 선거에 관심 없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걸로 봐서 그러니까 딱 제목의 느낌이 딱 그대로 이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정치에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 그러니까 부동표가 그런 거잖아요. 정치에 관심이 없거나 어떤 특정 정당을 지지하지 않아서 회색론자. 네네. 그러니까 이 표가 명확하게 누구에게 갈지 모르는 표. 그걸 이제 부동표라고 이제 한다고 해요. 저 같은 사람들 있죠. 그러니까,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제 정치에 정치에 관심 있으시잖아요. 저는 정치에 관심이 뭐 어떻게 보면은 꼭 관심이 되게 적극적 성향의 사람은 아닌데, 그러니까 저는 딱 지지하는 게 확실하진 않아요. 아, 그러시구나. 네, 그러니까 지지하는 게 일단 저는 우리나라 정치는
이렇게 스펙트럼이 본인들은 진보자, 본인들은 아, 보수다라고 주장하지만 제가 보기엔 다 도끼끼끼니고 다 똑같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제 따지자면 진보가 없죠. 우리나라에. 없죠. 그냥 사람이 그냥 당이 나뉘어져 있는 거지. 그게 이제 정말로 미국이나 공화당처럼 이렇게 선명한 색깔이 선명하게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있잖아요. 물론 이제 우리나라는 뭐 보수 쪽에 조금 더 안보나 이런 거에 더 관심이 있는 그런 게 있긴 하지만 그게 명확하지 않고 그냥 중간에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정도라고 생각을 해서 정치인들도 똑같고 그런 면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미국 사람들은 그런 건 있잖아요. 당을 지지해서 그 당이 뽑은 사람을 지지하는 경향이 있는데 저는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저는 어떻게 보면 저도 스윙보트인 게 그냥 사람을 보고 약간 사람을 보는 것 같아요. 당보다는 저는. 그냥 그 나오는 그게 대선 구분이 후보를 확실히 안 보고.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좀 인물 중심으로 본다고 치면 어떤 인물이 나올지 모르니까 이번에 선거는 하셨죠 그래도? 예, 뭐 했습니다. 물론 네. 별로 재미있는 선거인은 아니었으나 뭐 저는 그래도 가슴 졸이며 가슴 졸이면 너무 하고 나서 출구조사가 너무 심하게 차이가 나서 네. 김원희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래도 나름 정치에 관심이 있으시고 꽤 적극적이신 분. 재밌었긴 했는데 말이 되나? 약간 이런 생각하면서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니까 뭐지. 이런 일이 실제로 있을 수 있나? 이런 게 실제로 있으면 저렇게 그 후보들이 저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과연 저렇게 판타지 같지. 한 사람 마음을 얻기 위해서 부러운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갖고 있는 생각까지 바꿔가면서 저 사람의 표를 얻으려고 노력하는 게 과연 가능할까? 근데 그게 저는 보면서 약간의 그 대통령이죠. 대통령이 있을 때 그 아저씨 안경 쓴 아저씨 그 악마는 프라다를 입었다에 나오는 그 아저씨 이름 모르겠네. 그 아저씨가 얘기하잖아요. 이거에 대한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이 없다라는 식으로 대통령이 얘기를 하니까 우리는 전과 똑같이 하는 거다. 대신 그게 다수가 아니고 한 사람일 뿐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되게 그게 본질이라는 생각이 들긴 했었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여러 명이 있는 것 중에 그 다수의 표를 얻으려고 하는 게 정치인 거, 그러니까 선거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되게 핵심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러면서 봤어요. 되게 인상적인 장면 중에 하나. 꽤 판타지적이지만 꽤 이상적인 것들을 이렇게 보여주는 영화여서 일단 매우 유쾌하게 좀 봤고요. 저는 사실 이 영화를 보면서 케빈 코스터하고 똑같은 입장이었거든요. 정치에 정말 관심이 없어요. 왜냐면 전체적으로 정치에 관심이 없는 분들을 보면 삶이 진짜 너무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거나 아니면 정치가 어떻게 되든 나는 항상 내 삶이 편하고 즐거운 사람들이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나를 돌이켜봤을 때. 왜냐면 저 같은 경우도 등 따시고 배부르고 누가 되든 말든 전혀 관심이 없었을 때 특히 20대 초반에 저도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언제부터 선거를 했나. 그러니까 이제 김영삼 대통령 이후부터 이제 제가 이제 선거를 한 것 같은데 정확하게 내가 누굴 지지해서 찍은 게 아니라 그냥 부모님이 이 사람 찍어라. 그래요? 따라가서 그냥 생각 없이 찍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누가 정치를 하는지도 관심이 없고 뭐 이 나라가 어떻게 가는지도 관심이 없었던 이제 그런 똑같은 입장의 사람이었는데 이제 여기서도 보면 이제 딸 아이의 영향으로 이제 아빠가 좀 눈을 뜨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자기의 모습을 돌이켜보고 반성하는 정말 판타지인데 그러기 쉽지 않은데 저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내 아이가 태어나고부터 정치에 조금 관심을 가진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조금 힘들어지기 시작할 때 내가 왜 힘들어졌을까? 알고 봤더니 이제 정치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내 자식이 앞으로 살아가야 할 이 나라에 이러면 안 되겠다라는 것들을 의식을 갖기 시작하면서부터 조금은 적극적으로 바뀌었던 것 같아요. 그나마 예전엔 정말 무관심이었다가 그나마 그러다 바뀐 게 소극적이었다가 조금은 이제서나마 좀 관심을 갖고 보고 지켜보는 상황이 간 게 아닌가. 두 분은 혹시 어떠셨습니까? 정치가요? 네, 정치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던 어떤 계기나 아니면 예전부터 쭉 똑같은 모습이셨어요? 저는 비슷했던 것 같아요. 저는 이게 뭐 정당이나 뭐 사람이라기보다는 그냥 그 정책이 마음에 안 들면
좀 이렇게 생각을 다르게 해보고. 아, 사람은 괜찮아 보여도. 네, 그러니까 뭐 사람이 괜찮아서 뭐 뽑았을 수도 있고 안 뽑았을 수도 있는데 아무튼 누군가가 됐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내세우는 정책이나 이런 게 내가 생각했을 때 뭐 사람은 기준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내 기준에 안 맞았을 때는 네. 반대의 목소리를 내줘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네. 그렇게 그냥 참여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참여를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와, 신지식인데? 알아서 깨우쳤는데? 난 스스로 깨우치지 못했는데. 난 깨우치지 못했다가 이제서야 네. 깨우치는. 오, 대단하신데. 아, 역시 젊은 친구들이 다르군요. 이 세뇌당했던 아저씨들이. 그러니까 저 때 약간 네. 그런 세뇌당하는 걸 조금 벗어나는 세대였던 것 같아요. 제가 자랐을 세대가. 네, 그러니까 약간 너네도 정치에 참여를 좀 해야 된다라는 거를 고등학교 때부터 조금 이제 이렇게 인식을 심어줬거든요, 선생님들이. 와. 네, 그래서 그런 거 좀 이제 그렇게 배우고 나왔기 때문에 아, 이게 확실히 필요하구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던 것 같아요. 저는 관심이 사실 첫 투표하고 이럴 때 되게 내가 투표를 하다니 이런 생각했던 거가 기억에 그냥 그런 느낌적인 것만 기억에 상황적인 것까지 기억이 안 나서 남아 있는데 대학교 가서 처음 했으니까 물론 부모님의 영향을 뭐 받긴 받았죠. 뭐 그 왜 우리 뭐 민선으로 그러니까 투표로 된 교육감 같은 분들도 원래는 임명직이었는데 네네. 그런 식으로 바뀌고 뭐 그런 거 했을 때는 엄마 아빠의 생각도 들어보기도 하고 막 이랬었는데 일단은 좀 저는 부정적 시각이 강해서 관심이 아예 떨어져 버린 케이스? 그러니까 약간 아까 제가 앞서 말했던 것처럼 누가 해도 똑같다라고 회의론적 시각이 굉장히 강해졌던 것 같아요. 처음 그놈인 것 같고 하는지 보면 똑같고 뭐 내가 뭐 어차피 다 똑같은 놈들인데 아무나 뽑아도 뭐 내가 보기에는 똑같은 것 같은데 뭐 약간 이런 마인드가 있으니까 점점 더 관심이 안 가지는 거죠. 내가 해도 바뀌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너무 많이 들고 그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저는 그 생각도 했거든요. 약간 좀 TV나 이런 데서 보면 자기의 소신을 갖고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설령 자기가 백의종군하더라도 약간 이런 영웅적인 그런 거를 생각을 정치인들한테 바랬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은 이게 철새 같은 분들도 많으시고 그렇잖아요. 자기의 정치적 소신이 뭔지 모르겠고 이합 집단이죠. 네, 그래서 되게 좀 우선시하는. 그런 부정적 시각이 되게 강했는데 그러다가 어느 날 제가 누가 그러더라? 정치는 어쨌든 타협의 산물이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이제 소신을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자기의 뜻을 자기가 왕이 아닌 이상은 자기의 뜻을 100% 관철시키기는 어렵잖아요. 왜냐면 여러 사람의 의견을 수용하면서 가야 되는데 그렇다고 치면 어떻게 보면 제가 그 어렸을 때 생각했던 내가 이것이 옳다고 믿으면 그걸 굳건하게 그러니까 가져 나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현대 사회 이런 데에서는 그게 약간의 방향이 바뀔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다른 사람 눈에는 뭐 다르게 보일 수도 있는 방향들이 있는 거잖아요. 이게 조금 더 폭넓게 생각했어야 되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정치에 완전히 부정적으로 생각하기 전에 그런 면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나는 야합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물론 실제 야합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맥락일 수도 있다라는 것도 생각을 했어야 되지 않았을까? 약간 그런 생각이 하나 있었고 예전에 누가 그랬더라? 어쨌든 그게 돈과 명예를 위해서 가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그게 존경받기 굉장히 힘든 자리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반절은 욕을 먹을 때 반절 이상이죠. 그쵸. 욕 먹으려고 하는 자리에 있는 것 같은 생각도 요새는 좀 들어요. 지금 뭐 새 정부 출범했지만 분명히 뭐 지금은 욕 엄청 먹겠죠. 해 나가면서. 그럼 지나면 이제 얘기가 많이 나올 거예요. 그쵸. 그리고 자기랑 시각이 다른 사람들 다 포용해 가야 되기 때문에 욕은 어떻게든 먹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 걸 생각하면 그걸 감안하고 그 행동을 하는 거잖아요. 물론 이제 그 안에서는 그런 숭고한 뜻보다는 다른 의미로 내가 한번 이렇게 입신양명 해보겠다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그렇게 생각하면 굳이 안 해도 되는데 하는 일을 하는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정치인을 제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정치의 뜻을 품은 사람들 보면 그렇게 생각했을 때는 그런 사람들이 그러면 진짜 그런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 진짜로 그 뜻을 펼쳐갈 수 있도록 내가 힘을 실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관심을 안 갖고 그냥 그놈이 이러고 있으면 결국에는 더 나빠질 거라는 생각을. 그런 네. 식도 들고 네. 아까 싸움 얘기했을 때도 본인이 잘못했는데 목소리 크면 이기는 것처럼 결국 그렇게 목소리 큰 놈들만 있으면 그런 놈들만 뽑아 놓으면 망조 가겠죠.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막 나의 행동을 한다고까지는 아니더라도 사회가 돌아가는 걸 조금 뭐 신문이라든지 뭐를 통해서 관심 있게 지켜보고 그거에 대해서 나의 시각을 갖고 그거를 실현시켜줄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것도 나의 그게 어떻게 보면 의무이기도 하겠구나라는 생각을 요새는 좀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내가 너네 다 정치적 나쁜 놈들이야라고 비판만 할 게 아니라 그러면 그런 사람들 걸러내기 위한 작업을 내가 해야 되는 거라는 생각을 요새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소신이 뭐 다 각자 다를 거니까 뭐 우리가 틀렸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네. 다르지만 그 소신을 가지고 이 투표라고 하는 우리의 이 주권을 행사하는 것 이것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과거에 뭐 어떻게 보면 이 보수 정당이 잘못됐다, 뭐 보수 정당을 밀어야 된다, 뭐 좌파는 빨갱이다, 뭐 이런 생각 있을 수도 있죠. 하지만 어찌됐든 자기의 소신을 가지고서 투표를 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는 단지 이제 어느 정당이 들어서든 어떤 대통령이 오든 그래도 정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상을 좀 펼쳐볼 수 있는 사람들이 나오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사회가 조금이라도 좋은 쪽으로만 간다라면 그게 좀 느리게 가더라도 그거 가는 거랑 퇴보하는 거랑은 다르니까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좋은 쪽으로 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제 조금은 정치에 뭐 적극적으로 참여 안 한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내가 누군가를 뽑아야 될 때는 조금 더 신중하게 한번 생각을 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려고 이제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개개인들이 이제 적어도 그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조금은 좋은 사회로 갈 수 있는. 그리고 사실 이 리더가 역할이 중요하다라는 걸 저는 이번 계기를 통해서 좀 느꼈기 때문에 뭐 엄청 좋아질 거라는 기대는 없지만 조금씩은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가지면서 이 영화도 한번 보고 싶어서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나눠봤고요. 혹시 예전에 이렇게 선거와 관련돼서 뭐 우리가 2년 정도마다 한 번씩 하죠. 국회의원 선거라든가 대통령 선거 하는데 뭐 추억들 있으세요? 뭐 저는 대통령 선거 맨날 하면 항상 허경영 아저씨가 생각이 나고요. 허경영 아저씨 뮤직비디오도 예전에 막 있어가지고 좀 사이비 교주시라고. 저는 이번에 대통령 선거하면서 그 대통령 선거 명부에 등록해서 했던 분이 12명인가 그랬잖아요. 네, 다 봤어요. 아니 저분들은 젊은 친구도 있더라고요. 처음 보는 사람인데 제가 알기로는 그런 거 하려면 기타금인가가 5억인가고 돈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그렇고 그리고 그게 뭐 10%인가요? 그 유효표를 얻어야지 그걸 돌려받는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아마 심상정 씨나 유시민 씨는 10%가 안 됐잖아요. 못 받는 거 아닌가요? 대신 후원금을 받았어. 후원금 받았잖아요. 네. 어쨌든 그랬을 때 이런- 그분들은 후원금도 못 받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 그냥 자기 돈 내고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 저 사람들은 뭘 했길래 저렇게 돈이 많지? 이런 건물주인가 생각도 좀 그런 생각도 들었고 뭐 되게 다양하신 분들이 나왔구나. 좀 신기했어요. 특별히 기억나는 그 후보들이 있으세요? 이재호 씨도 있고. 아 이번에요? 예. 이 과거에. 과거에. 우리 역대 선거 우리가 겪은 선거가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제 재미난 저는 이제 항상 허경영 씨가 나오나 뭐 그런 거에 항상 제가 기억나는 건 내 눈을 바라봐 그 얘기만 기억나고 자기가 축지법을 쓴다 구구주장을 한다 막 그래서 예전에 그 화성인 바이러스 이런 데 보면 맞아요. 막 나오셨어요. 그런 오락 프로그램에도 자주 출연하시고 그래서 언젠간 또 이제 감옥에 가 계신다고 어디 가 계신다고요? 사기 혐의로 감옥에 예. 그분 뭐 SBS 무슨 그것이 하고 싶단가? 어디에서 한번 그분 추적했더니 사이비 교주에다가 사기꾼이죠. 완전 그런 사람이 나오는 것 자체가 정말 진짜 갈 때까지 갔구나 이런 생각이 다시 들긴 들어. 근데 저 되게 웃겼던 게 이게 실명을 거론할 수 있겠죠 정치인이니까. 제가 그분이 2번인가 나왔잖아요 대선에. 허경영 씨요? 네, 2번인가 나왔어요. 근데 그때 맞습니다, 2번. 두 번째인가 때 이인재 씨를 이겼어요. 피닉스.
그래가지고 우리의 부사적 아저씨 일명 피닉자라고 지금 네, 이번에 나오셨다가 아니 그래서 정말 진짜 딱 그 생각 들었어요. 얼마나 사람들이 그 사람이 될 거라고 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사표라 있다니까요. 지지자가 있으나 그렇게 유의미한 그렇게 이길만큼의 그런 사람은 아니고 본인 안에 있는 소집단 내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찍을 사람이 없었으면 사표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재미로 찍었거나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은 찍었을 거 아니에요. 저 사람이 저렇게 표가 나오는 거 보고 되게 아니 근데 제가 웃겼어요. 이번에 국회의원 나오시는 분들 그 인터뷰 들은 게 우리가 보기에는 안 될 것 같다고 느끼지만 본인들은 될 거라고 느낀대요. 근데 그 주변에서 말이 그렇게 나오니까 그렇대요. 근데 그분들은 될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나오시는 분들이라서 그 일당 추종자들도 다 이 사람이 될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믿음이 물론 있으니까 뭐 하겠죠. 다른 의도로 나오시는 분도 있겠지만 많이들 자기가 될 거라고 확신을 갖고서 이렇게들 하신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저는 이제 뭐 선거와 관련된 거는 이제 기억나는 게 중이셨던 것 같은데 대동단결이었나요? 아 맞아 예전에 있었어요. 뭐 안경 쓰시고 약간 네. 그때 좀 포스터도 약간 그놈에서 좀 인상이 좀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뭐 그런 재미있는 이제 어떻게 보면 후보자들도 뭐 혹시 기억나시는 분들이 있는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일단 선거날은 일단 대부분 이제 쉬니까 휴일이라는 생각을 많이들 가졌었는데 그동안 역대 선거들 다 참여하셨었나요? 네. 네. 한 번도 빠짐없이? 네. 부끄럽네요. 근데 요즘 좀 축제처럼 바뀌어서 좀 좋은 것 같아요. 막 이렇게 막 뭐 트위터에 네, 올린다거나 트위터에 올리기도 인스타에도 하고, 올리기도 하고 네, 그 했다는 거를 이렇게 그래서 이번에 혹시 로또? 보셨나요? 로또? 아니 그 많이 이제 했다는 식으로 여기 손에다가 도장 찍어가지고 나오시잖아요. 저 그 생각을 못 해가지고 네. 나 이거 인증해야 되는데 네. 못 찍어야 되지. 저는 예전엔 또 이게 선거법 위반이었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근데 그 생각을 못 한 거예요. 도장. 근데 응. 나와서 보니까 사람들이 그걸 다 했더라고요. 네. 다시 가서 찍고 와야 되나. 그래서 사람들이 근데 이거 도장을 처음 이제 선거하시는 분들 이 도장이 네. 찍어오는 거를 모르시잖아요. 그 네. 네이버 지식인 같은데 네. 이거 도장을 자기가 찍는 건지 몰라서 투표를 하면 투표용지를 넣고 한참을 그거 이렇게 주먹을 쥐고 이렇게 기다리셨대요. 왜 나 이거 했는데 도장 안 찍어지냐고 투표 확인 왜 안 찍어지냐고 이런 거 미리미리 말해줘야지 이거 안 했던 순수하시네. 거기 서 있게 만드냐고. 근데 안내하시는 분들이 좀 귀찮으신지 별로 이렇게 설명을 안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선거한 전 사전 선거했거든요. 그게 좋더라고요. 그죠 날짜 구안 이게 받으니까. 도입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저는 각 그 해당 지역 특정에서만 했었는데 아무 데서나 선거할 수 있게 맞아요. 해주니까 좀 되게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시간 안 되더라도 뭐 이렇게 짬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이런 거 좋은 것 같아요. 예전에 뭐 선거 시간도 연장한다는 얘기도 막 나왔는데 근데 생각 외로 젊은 친구들이 그리고 아직 선거를 안 하는 친구들이 좀 많더라고요. 카페에서 일할 때 친구들 중에도 그런 친구들 있어요. 아니 아예 무관심한 사람들도 네, 상당수 있어요. 되게 옛날 볼맨님 생각처럼 그놈이 그놈인데 내가 굳이 뽑아서 무슨 소용이 있냐 이렇게. 그러니까 나는 이제 불평하려고 어쨌든 난 하고 나서 불평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쥐여가지고 어쨌든 얘기는 하지도 않은 거는 갖고 불평하는 게 더 나쁘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아. 저는. 그래서 저도 그 얘기를 해줬는데도 그게 별 상관이 없더라고요. 무관심한 사람한테 네. 저도 예전에 그랬어요. 진짜 무관심해서 하도 주변에서 해라 해도 쉬지 뭐 이런 솔직히 그런 거 대통령 선거 이외에는 진짜 국회의원 선거 한 번도 안 했었다가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이제 자식이 생기고 나서부터 이제 좀 했었고요. 그전엔 솔직히 진짜 안 했어요. 그래서 좀 부끄럽죠. 이런 말할 자격도 없는. 근데 지금 젊은 친구들한테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하거든요. 선거 꼭 했으면 좋겠다. 그래야 너희들의 사회가 좋아진다. 근데 안 해. 하고 안 해. 그러니까 시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뭐 다 이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걸 억지로 하라고 할 수는 없는데 아직도 이렇게 좀 무관심해하는 젊은 친구들이 좀 많구나 라는 걸 좀 살짝 느껴서 전 관련돼서 V4 V4된 벤타탄가?
압니다. 가면. 그 영화가 갑자기 생각이 나네. 그것도 어떻게 보면 선거는 아니지만 민주주의에 관한 얘기잖아요. 네. 그 영화 참 재밌게 봤는데. 벤데타. V4 벤데타. 그러니까 가면이 인상적이어서. 네, 최근에도 그 가면을 쓰고 많이들 길거리로 네, 나왔었죠. 네, 이렇게 또 오늘 긴 시간 시간 내주셔서 고맙고요. 네, 힘드시죠? 네, 뭐 다들 우울하시고 힘드시고 기운 내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긴 시간 녹음 참여해주셔서 고맙고 또 다음 기약업 또 언제 모이나? 언제쯤 모일 수 있나요? 네, 연락 주세요. 스케줄 보겠습니다. 네. 저희 방송 그 사연 혹시 온 거 있나요? 아니요, 없습니다. 예. 네. 계정 소개 한번 해주시죠 메일. 이거 메일 소개도 이거 네. 받아 잘 적으세요. 예전에 사연 보내주신 그분도 그 원두 받으셨는지 후기 올려주시면 근데 좋을 문자로는 저랑 문자는 주고 받았었어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이제 따로 사연을 안 올려주신 거 맛이 없었나 봐요. 맛이 없었으니까 이게 혹시 참 이게 사람 입맛을 충족시키기가 힘들어. 아무튼 그래도 바리스타로 이 시대에 있는 친구들 그리고 뭐 직장 생활하고 있는 여러분들 또 희망을 가지고 또 즐거운 시간이 꼭 있길 바라고요. 다음에 또 좋은 모습으로 다음에 좀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는 거리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네. 좀 많이 좀 어두워서 진중했었던 것 같고요. 다음에 좀 깔깔거리고 웃을 수 있는 주제로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웃었던 것 같은데.